자, 4.15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격전지를 알아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천시 가평군 그리고 여주시 양평군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포천 가평 지역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인 수는 18만 명이 넘었었고요. 후보자 득표수 보면은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시에 62%의 압도적인 표차로 김창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떤 출마 예상자들을 볼 수 있을지 알려진 대로 이제 3선의 김영우 의원이 정치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미래통합당 인사들입니다. 보고 계시는 4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지역위원장, 최호열 전 역시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 보수 텃밭이다. 앞선 그 지지세대로 거의 뭐 2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었는데 김영우 의원이 다져놓은 이 텃밭이 이제 비게 됐는데 과연 그 분위기를 미래통합당이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3선이나 했었고 또 지난번 총선에도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미래통합당 진영에 유리한 지역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철희 예비 후보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성 장군 출신이고 또 이 지역이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포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김영우 이제 의원이 과연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지금 김영우 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했던 분 지금 가장 젊은 허창의 후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영우 의원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또 예비 후보로 누가 공천을 받고 또 실제 경쟁력을 갖추느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공천을 받든 김영우 의원 입장에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당 차원에서도. 그래서 유리한 건 분명히 보수 정당이 유리한 지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철희 후보가 군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포천 가평 지역은 좀 특이한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변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보통 접경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상이 달랐어요. 포천 가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접경지 위수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승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 2018년과 지금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4년 전 총선을 돌아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깜짝 승리를 했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우 의원과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제 민주당 후보와의 표차가 상당히 많이 났던 지역인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양당 서로 백중세의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승복이 있느냐. 사실 상대방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그런데 김영우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이 출마를 했고 또 다른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미래통합당의 조직이 분열되게 됐을 때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인가 아닌가가 이 지역 선거구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